네, 안녕하세요. 박소방입니다. 오늘부터는 가스계 소화 설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스계 소화 설비는 CO2와 할론, 그 다음에 할로겐 화합물 및 불활성 기체, 그 다음에 분말 소화 설비로 나뉩니다. 현재 CO2를 먼저 내용을 다뤄볼 거고요. 이 순서대로 다뤄볼 예정입니다. 가스계 소화 설비는 말 그대로 가스, 기체죠. 기체로 소화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문제에 보시는 소문항 1번 이상기체 방정식을 유도하시오. 이 가스계다 보니까 C급 화재에도 좋습니다. C급 화재에도 적응성이 있다. 이상기체 방정식을 유도해라. 이상기체 방정식 하면 우리는 흔히 이렇게 떠오르죠. 피압력, 부피, 몰수. 이상기체 방정식. 그 다음에 T. 얘는 질량. 얘는 분자량. 이렇게 돼서 질량 킬로그램, 분자량 킬로그램 퍼 킬로그램 몰수. 그래서 둘둘 없어지고 킬로그램 몰이 나오고, 그래서 여기 몰. 이것이 킬로그램 몰이든 크기에만 상관있지 몰수라는 개념은 변하지 않죠. 온도, 절대 온도입니다. 절대 온도. 여기서의 온도는 K 값이며 이 섭씨 온도에 273을 더해주는 게 켈빈 온도. 다음에 이제 이상기체 방정식을 유도해라. 그럼 이 식을 유도하라는 뜻입니다. 이 식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법칙 2개. 소방시설 관리사 필기를 준비하다 보면 나오죠. 보일, 샤를 법칙입니다. 보일은 부피는 압력의 반비례해서 늘고, 샤를은 부피는 온도의 비례해서 증가한다. 단 조건이 있죠. 얘는 온도가 일정할 때, 얘는 압력이 일정할 때. 이거에 대한 법칙 소방시설 관리사 24회차 때 나온 문제입니다. 설계 및 시공에서. 이 가정, 이 이론을 가지고 결국에는 어떤 식이 나오냐, 여기서부터 많이 보셨을 겁니다. 분말 소화 설비에서 저장량을 구하거나 할 때 해당 식을 많이 이용하죠. 근데 이 식을 변형을 준다고 하면 변형도 아닙니다. 결국에는 분모를 양옆에 식에다가 곱해주는 거죠. 자, 이렇게까지 식을 만들었습니다. 얘가 일로 변한 겁니다. 그럼 이것이 통하는지 한번 보자. 자, 통하는지 한번 보자. V1에 대해서 그럼 P1이 이렇게 반비례가 성립이 되는지 보는 것이죠. 지금 얘는 같이 있죠. 한 곳에 왼쪽 좌항에 같이 있습니다. 근데 얘를 이항을 해주면 어떻게 되죠? P분의 1이 되죠. 반비례 관계 오케이. 그럼 얘를 끌봅니다. T1이 되는가? V1, T1, V1, T1 성립이 되죠. 성립이 됩니다. 비례. 얘는 반비례죠. 반비례, 비례. 성립이 되는 오케이. 이거에 대한, 결국에는 이거에 대한 식은 이 보일과 샤를 법칙이 적용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플러스 하나 더. 아보가드로 법칙 있죠. 아보가드로 법칙은 V는 몰수의 비례해서 증가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의 3개의 이론을 합쳐서 이야기를 해보면 해당 식이 나옵니다. 이 식은 결국에는 PV에 따른 NRT, 우리가 알고 있는 PV NRT 식이 나오게 되고,
이거를 조금 더 변형을 준다 그러면은 이 n은 분자량분의 질량이 된다 라고 이상기체 방정식이 되죠. 근데 여기에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R 이상기체 상수죠. 이상기체 상수. 이거 뭐죠? 얘는 0.082 ATM에 따른 루베 퍼 킬로그램 몰에 따른 K가 아니더냐. 그리고 얘는 8314에 따른 NM의 킬로그램 몰수에 따른 K가 아니더냐. 근데 이게 어떻게 나오는지 알아야죠. 자, 기본적으로 이 이상기체 방정식을 가지고 구하는 겁니다. R은 NT의 BV가 되고요. 이거에 따라서 단위를 봐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단위까지 다 적겠습니다. 22.4 루베 1 ATM 22.4 루베 N은 1km몰이죠. T 27.3에 따른 0에서의 K 값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0.082에 ATM에 따른 킬로그램 루베 퍼 킬로몰 K가 나옵니다. 이게 이래서 나온 겁니다. 근데 궁금한 거 22.4 0도 1ATM 어디서 나온 거죠?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 0도씨에서 압력은 1ATM 그 다음에 22.4 리터의 조건에서 이상기체 방정식 이상기체 상수가 나와야 한다. 0도씨에서 1ATM에 22.4 리터. 근데 여기 루베인데요. 루베이니까 리터인데 루베로 했죠. 여기 지금 루베로 들어갔죠. 1000리터 적을래? 그럼 이 리터가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리터가 들어가는 대신에 저는 K몰을 선택했습니다. 이 리터가 들어갈 거면은 밑에는 분모에는 1몰이 들어가야 돼요. 1몰.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것이냐? 얘에 따라서 직역을 하자고 하면 0.082는 똑같고요. 여기에 따른 리터가 되고요. 몰이 되면서 K가 되는 것이에요. 뭐가 다르죠? 루베하고 킬로몰, 리터하고 그냥 몰. 결국에는 이 1000이라는 단위가 분모와 분자에 가해졌냐? 이 차이인 겁니다. 그 리터 몰, 루베 킬로몰 별 차이점 없는 겁니다. 이렇게 외우셔도 되고 이렇게 외워도 됩니다. 그럼 이 8314는 어떻게 나오는 겁니까? R은 N이 나와야 되니까 101325 N에 따른 루베가 오고요. 그 다음에 V는 똑같죠? 왜냐 조건이 그러하니까 1kg 몰로 해줘야죠. 왜? 나는 루베로 해줬으니까. 그 다음에 27.3K 0도죠? 0도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해주면은 뭐가 나온다? 8314 NM에 따른 킬로그램 몰에 K가 나옵니다. 어떻게 하죠? 얘 없어지고 미터가 나오죠. N이 있죠. 킬로몰 있죠. 켈빈 온도 있죠. 이거를 계산기로 두들겨 보시면은 8314 NM 슬래시 K몰 K가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이상기체 방정식과 이상기체 상수 뭐로부터 나온다? 이거에 대한 기본식은 어떤 문제를 풀던 간에 유도를 하라는 식이 아니어도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요. 얘네들이 보일-샤를 법칙, 이 보일-샤를 법칙이 이 식만 알고 있으면은 얘네들은 어떻게 된다? 알아서 따라온다. 이 식을 이렇게 만들고 이것에 따라서 우리가 비례를 하는지 반비례를 하는지 비례를 하는지를 추론해낼 수 있다. 그래서 결국에는 따라온다. 그러면 여기까지 했어. 아보가드로 법칙까지 플러스 해서 우리가 이 식을 추론할 수 있겠구나. 근데 이 R이 뭐야? 추가적으로 이상기체 상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본다고 하면 얘네들은 이것에 따른 고정값인 줄 알았다. 고정. 근데 이 고정값이 어떠한 것에 의해서 나왔느냐 라는 것을 더 추가적으로 얘기했죠. 이것은 어떻게 나오냐? 이렇게 해서 나오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 나오는 것이다. 근데 여기서 MT분의 PV인데 V는 어떻게 알아? 이 조건을 보면 된다. P도 조건을 보면 되고 이 T도 조건을 보면 된다. 이 몰은 1몰이다. 1몰. 근데 1km몰이라고 하면 리터가 아니고 루베를 통해서 구할 수 있다. 얘든 얘든 똑같다. 청을 곱해줬냐, 골고루 곱해줬냐, 골고루 곱해주지 않았냐, 이 차이인 겁니다. 그래서 이상기체 상수, 그다음 이상기체 방정식에 따른 1번 소문항 문제를 마치겠습니다. 네, 그리고 소문항 2번입니다. 약재량을 구하시오. 설계 농도를 고려한 이산화탄소의 약재량을 구하시오. 단위는 루베이다. 그래서 단위를 잘 보셔야 되는 이유가 나중에 문제 풀이하다 보면 나오겠지만 아무튼 루베냐 킬로그램이냐 이 단위를 구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가 공식이 달라진다는 거 일단은 참고. 그리고 CO2다. CO2는 자유 유출입니다. 의미가 무엇이냐? 이런 공간이 있을 때 어떤 방호 공간이 있을 때 계구부가 있고 문이 있다라고 하면 가스가 가벼워서 확산이 잘 돼서 이 틈새로 나올 수 있다. 유출이 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가볍고 확산이 잘 된다는 가정. 근데 이 자유 유출에 관한 식이 있죠. 식은 2.303 로그 100의 마이너스 C고요. 100이고 곱하기 S분의 V에 따른 뭐가 나온다? 킬로그램이 나옵니다. 일단 설계농도를 고려한 이산화탄소의 약재량 루베를 먼저 구해라. 킬로그램 말고 루베를 구해라. 그러면은 이거의 지금 단위를 한번 보시죠. 얘가 무엇이냐? 가스 농도, 즉 설계 농도입니다. 근데 설계 농도는 소화 농도 곱하기 1.2. 이 1.2가 무엇이냐? 안전율입니다. 안전율을 왜 해주느냐? 우리가 소화약제 저장 용기실에 저장량 산출할 때 안전율을 따져서 저장량을 산출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재발화를 방지하기 위해 설계 농도를 유지하는 시간, 이런 용어가 있다는 건 알아주셔야 됩니다. 설계 농도 유지 시간. 설계 농도가 뭐라고 했죠? 여기서 나오는 C, 가스 농도 플러스 설계 농도를 얘기하는 것이고, 설계 농도와 가스 농도는 소화 농도의 안전율을 곱한 것이다. 안전율을 곱해주는 이유는 저장량을 산출하기 위함이고, 재발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설계 농도 유지 시간이라는 명칭 있다는 것까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장량을 산출. 여기서 그럼 이 V를 한번 보겠습니다. V는 루베입니다. 뭐에 대한 루베인데? 방호구역이죠. 방호구역이 이산화탄소를 방사하기 위한 양을 구하기 위하여. 그럼 S는 뭐죠? S는 선형상수입니다. 선형상수이고 단위는 이렇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깊게 얘기 하지 않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깊게 얘기는 소문항 3번에서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면 V분의 S분의 V인데 루베이고 루베 퍼 킬로그램이네. 그럼 너희 둘이 없어져. 그러면 킬로그램이 나오네. 그러면 킬로그램 나오는 거 오케이. 근데 지금 문제에서 뭘 구하라 했다? 루베를 구하라고 했다. 이런 경우에는 S를 없애버리면 됩니다. 뭐라고요? S를 없애. 그러면 단위가 어떻게 나오죠? 단위는 루베가 나오죠. 왜냐? 얘가 루베니까. 이게 뭐다?
문제에서 나온 것처럼 설계 농도를 고려한 이산화탄소의 약재량 루베를 구하라 라고 하면은 밑에 선형상수 없애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C를 한번 구해볼까요? C는 문제에 나온 것처럼 소화농도가 50%다. 안전율 1점이다. 그럼 이것에 따른 퍼센테이지가 나오고 V 방호구역인데 얘는 1000에서 10을 곱해. 그럼 이것에 따른 루베가 나올 것이야. 그래서 너희들의 양은 2.303에 로그에 100-C 100에 곱하기 V죠. 이것에 따른 루베가 나올 것이야. 근데 너가 별표 2개의 루베이고 너는 별표 하나의 퍼센테이지가 들어가면 돼.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루베를 구할 수 있겠습니다. 루베 별 3개짜리의 루베. 그래서 이제 여기에 답과 끝을 적으시면서 소문항 2번에 대한 문제 마무리 지을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소문항 3번입니다. 3번 약재량을 구하는데 킬로그램으로 구해라. 자, 우리 지금 2.303의 로그에 따른 100-C 100에 S하고 V에 따른 킬로그램을 구할 거야. 왜냐면 너는 루베가 다니고 너는 루베퍼 킬로그램이니까 킬로그램이 나는 거 오케이. 여기까지 식을 구해놓고 우리가 지금 C하고 V에 대한 값을 알고 있죠. 근데 S를 모르죠. S는 뭐라고 했죠? 선형상수. 선형상수입니다. 무엇이냐 너는 RT분의 PM. 그래서 단위는 이렇게 된다. 자, K1. K1은 표준 상태의 비체적입니다. 비체적. 이게 왜 비체적인지도 알아야 되는데, 자, 이거에 대한 시간 이따 설명하고요. K1은 표준 상태 비체적인데 얘는 무엇이냐? 자, 우리 몰수에 대한 거 구할 때 이렇게 구했었죠. 여기에다가 이것에 따른 킬로그램. 그래서 얘도 단위는 비체적이라는 단위는 이것입니다. 얘가 지금 뭐죠? 밀도의 역수입니다. 뭐라고요? 밀도의 역수다. 비체적이. 그래서 요거에 관한 식이 K1이고 K2는 273분의 K1이다. 그 다음에 이 T는 섭씨 온도다. 화씨 온도도 아니고 켈빈 온도도 아니고 섭씨 온도를 그대로 곱해줍니다. 근데 이거는 무조건 방호구역의 최소 온도다. 방호구역의 최소 온도입니다. 최소 온도다.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0도에서 10도라고 하면 방호구역의 온도가 0도에서 10도라고 하면은 0도가 되는 것입니다. 10도가 아니고. 그러니까 최소 온도다. 얘는 의미가 한글로 풀었으면은 단위 온도당 단은 비체적의 증가분. 단위 온도당 비체적의 증가분. 비체적 단위 이렇게 되겠네. 오케이. 단위 온도당 왜? 곱하기 T가 있으니까. 그래서 S에 따른 선형상수에 대한 정리는 여기까지 할 수 있겠고요. K1은 표준 상태에서 비체적이고 단위는 당연히 비체적이니까 밀도의 역수가 되는 것이고 22.4분의 별표가 되는데 이 별표는 기체의 분자량입니다. 기체의 질량, 기체의 질량이 되는 것입니다. 기체에 따른 질량. 그 다음에 K2는 273분의 K1이고 단위 온도당의 비체적 증가분이며 밀도의 역수, 비체적이니까. 그 다음에 T는 섭씨 온도도 그대로 들어간다. 방호구역의 최소 온도다. 0도에서 10도라고 하면 0도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S를 구하시면 되는 건데 S를 구하고자 하면 다시 K1은 K2 곱하기 T이며
얘네들은 RT분의 PM과 같다 라고 하시는 겁니다. 자, K1 표준 상태에서의 비체적입니다. 22.4의 kg의 기체의 질량인데 얘는 뭐가 된다? CO2니까 44kg이 되겠죠. 왜? CO2면은 12 더하기 16 곱하기 2개니까 얘가 44kg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에 대입해 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얘가 원래 리터인데 우리는 지금 루베로 바꿔준 것입니다. 이해 가시나요? 0도씨에서 1 atm 22.4 리터의 조건이었는데 22.4 리터인데 우리는 루베로 바꿔줍니다. 왜? 우리는 비체적으로 구해야 되니까. 여기서 루베를 해준 만큼 여기가 루베를 해준 만큼 여기가 킬로그램이 되는 것입니다. 킬로그램. 그람이 아닙니다. 여기도 1000을 곱해줬고 여기도 1000을 곱해준 거죠. 그러니까 1000을 곱해준 겁니다. 위아래에. 그래서 리터가 루베가 되는 것이고 그람이 킬로그램이 되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서 비체적인 단위가 나오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K2는 단위 온도당 증가되는 비체적 증가분인데 얘는 273분의 K1이죠. 그러니까 K1에 대한 값이 0. 몇이 나왔냐? 일단 그냥 1, 2, 3, 4라고 할까요? 아니 5091이라고 하겠습니다. 5091이 나왔고요. 5091 그럼 얘 5091이 1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0.5091에 따른 273 이것에 따른 것은 0.0019가 나옵니다. 0.0019 넷째짜리가 기본 넷째짜리가 기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이 T는 지금 문제 나온 것처럼 최소 온도라고 했으니까 방어구역의 최소 온도라고 했으니까 10도. 그래서 S는 K1에 따른 K2에 따른 T인데 K1을 구해보자면 0.5091이 나왔었고 K2는 0.0019가 나왔고 곱하기 10도야. 그럼 여기에 따른 값은 0.5281이 나왔어. 여기까지가 S값. 가스개선을 얘기할 거 참 많죠. 정말 많습니다. 아무튼 여기서 킬로그램을 구하고자 했으니 우리가 앞선에서 구했던 것을 활용해서 S하고 V 그 다음 여기에 따른 킬로그램 나오죠. 킬로그램이 나오기 위해서는 S가 있어야죠. V 그 다음에 V는 루베가 되고 C는 퍼센테이지가 되고 이제 S는 나왔죠. 0.5281 루베 퍼 킬로그램 나왔는데 이제 이 나온 것을 다 대입 그러면은 단위는 킬로그램으로 해갖고 답이 나올 것이고 오른쪽에 답 끝 적으시면서 소문항 3번 마무리 지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소문항 3번을 풀기 전에 여기에 대한 호기심 한번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그럼 이건 알겠어. 근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알아? 이걸로 해도 나와? 라는 거에 말씀드리겠습니다. RT분의 PM이 나오고요. 현재 K1에서 K2 곱하기 T에 대한 비체적 그러니까 밀도의 역수는 여기에 대한 값은 여기까지의 값은 0.5281이 나왔죠. 그럼 이걸 구해봐. 밀도의 역수입니다. 밀도의 역수 어떻게 나왔냐? 이 1번 문제, 소문항 1번 문제에서 풀었던 이 이상기체 방정식에서 P는 킬로그램 퍼 루베이죠. 그러면 이 단위를 보는 겁니다. 이 단위를 봤을 때 얘가 킬로그램이고 얘가 부피죠. 그러면은 PM에서 얘가 넘어와야죠. M을 그냥 곱해줬고 V가 밑으로 와서 RT가 되는데 RT도 분모로 보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 얘가 밀도의 단위인데 RT분의 PM이 됩니다. 단위는 뭐다? 킬로그램 퍼 루베이다. 얘 역수니까 뒤집어지고 얘네들도 뒤집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비체적. 여기까지 따라오셔야 됩니다.
따라오고 S에 따른 여기까지의 답은 0.5281인데 여기에 대한 값이 진짜 얘랑 똑같은지 나는 궁금해. 해보면 되죠. 8314 N에 따른 M 킬로그램 몰에 따른 K 그 다음에 T 273 플러스 온도가 몇이죠? 10이죠. K P는 101325에 따른 N의 해배가 되는 것이고 M은 44kg에 따른 킬로그램 몰이다. 이산화탄소니까.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되는 것이다? 파스칼은 뉴턴 퍼 해배이다. 2단이니까 이렇게 나온 것이고 이것을 다 각자 해보면은 킬로그램 몰 KK NN 이렇게 없어지고 킬로그램하고 미터하고 해배가 남죠. 그래서 이것에 따른 단위는 일단 오케이. 비체적 오케이. 근데 이 별표 이렇게 계산기를 두들겨 보시면은 0.5277의 비체적 단위가 나옵니다. 0.5277 그리고 0.5281 비슷하죠. 이렇게 해서 이 S 선형상수에 대한 이 공식은 두 개인 점 알고 계셔야 되고요. 얘는 밀도의 역수가 되는 것이고 밀도는 해당 과정에 따라 나오는 것이며 얘는 표준 상태에서의 비체적이니까 단위는 무조건 이것. 얘도 273분의 K1에 따른 비체적, 그러니까 단위 온도당 증가되는 비체적 단위 이것. 여기다가 온도를 곱해준다. 얘가 단위 온도니까 대신 곱해줄 때 그냥 섭씨 온도이다. 까지 2번에 대한 문제를 마무리 지은 것이네요. 3번에 대한 문제를 본격적으로 풀어보겠습니다. 3번 다시 4번 산소 농도입니다. 산소 농도 이 설계 농도는 가스 농도이고 얘는 21-O2 21 곱하기 100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에 관한 식은 어디서부터 파생이 된 거냐? 산소가 21%만큼 있는 그 방호 공간에 소화 약제를 뿌려놓고 거기에 따른 소화 약제 방호 구역의 부피, 그 공기들의 뭐 부피가 있고 거기에 따른 산소 압축이 된 겁니다. 가스가 방사가 됨으로써 해당하는 산소들이 줄어든 것이죠. 어차피 공간은 한정되어 있으니까 이만큼의 식, 이 정도의 식을 알고 계시고 이것들이 각자 파생이 되다 보면은 해당 식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이제 이 식을 활용하면 이런 식도 나오죠. 21-O2 O2 곱하기 V 얘가 무엇이냐? 약제량이 되는 것입니다. 부피가 무엇이냐? 얘밖에 없네. 부피는 루베. 여기까지. 이 식이 어떻게 이렇게 나왔는지, 그 다음에 이 약질량에 대한 간소식은 또 이렇게도 나올 수 있다는 것까지. 그러면 이 식을 활용해서 우리는 O2 산소 농도를 구할 수 있다는 점까지 잡으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소문항 2번에서 풀었던 C의 값은 50에 곱하기 1.2라고 했죠. 별표에 따른 퍼센테이지입니다. 그럼 별표에 따른 퍼센테이지가 21-O2가 되고 곱하기 100이 됩니다. 이거는 계산기에서 솔브 기능을 활용해서 O2의 값을 구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O2에 대한 값은 별표 2개 퍼센테이지로 답을 구하시면 되고요. 마지막에 답 끝을 적으시면서 소문항 4번에 대한 문제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소문항 5번입니다. 무유출과 자유유출에 따른 의미를 설명하시오. 자유유출 우리 얘기했죠. 요만한 공간이 있고 계구부가 있고 문이 있다고 했을 때 이 틈으로 가스가 방사가 되면
CO2의 저장 용기실에서 통해서 방호 공간, 방호 구역에서 방사가 되면 틈으로 유출이 된다는 것이 자유유출. 무유출은 당연히 반대되는 의미. 무유출은 유출이 안 된다라는 의미. 근데 무유출, 왜 무유출이죠? 분자량이 큽니다. 그래서 확산이 잘 안 돼요. 분자량이 커서 무거워요. 확산이 잘 안 돼요. 근데 얘네들의 대표적인 소화설비, 가스켓 소화설비 중에서 대표적인 것 할론과 할불이에요. 다시 할론과 할로겐 화합물이에요. 얘네들은 무유출이고요. 자유유출에서 대표적인 가스켓 소화설비로는 CO2와 불활성 기체입니다. CO2와 불활성 기체입니다. 불활성 기체라고 하면 뭐 IG, 뭐 O21 이런 게 대표적으로 있겠죠. 이렇게 정리, 무유출과 자유유출에 대한 정리, 확산이 얼만큼 되냐 안 되냐, 분자량이 크냐 작냐, 틈으로 그래서 유출이 되냐 안 되냐, 유출이 되는 만큼 우리는 더 방사를 해줘야죠. 더 방사, 저장량을 더 늘려야 된다라는 의미죠. 여기서 무유출과 자유유출에 관한 식을 정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무유출은 뭐라 그랬죠? 분자량이 크고 확산이 안 된다. 할론과 할로겐 화합물, 자유유출, CO2와 불활성 기체. 근데 여기에 따른 가스 농도, 설계 농도를 구하라고 하면은 21-5에 21 곱하기 100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또 X에 따른 부피 곱하기 100 얘도 똑같습니다. X가 소화 약제의 양이고요. 플러스 부피는 방호 구역입니다. X는 소화 약제 양입니다. 방호 구역. 이렇게 정리, 가스 농도, 설계 농도에 대한 값을 정리, 그 다음에 무유출과 자유유출일 때 약제량을 구하라고 하면 킬로그램이다 라고 하면은 SV에 100-C에 따른 C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위의 문제에서 계속 얘기했다시피 킬로그램이 아니고 루베를 구하라고 하면은 S, 비체적이 없어지면 되는 것입니다. 왜냐? 얘의 단위가 루베니까. 여기서의 약지량을 구하라 그러면 자유 유출에서 약지량을 구하라 그러면 CO2에 대한 약지량은 2.303 로그의 100-C의 100 곱하기 S분의 V에 따른 킬로그램이 됩니다. 근데 킬로그램이 아니라고 하면 당연히 비체적으로 없애주면 되는 것이고, 이거 불활성 기체일 때는 똑같습니다. 2.303에 따른 로그에 따른 100에서 C에 따른 100, 근데 S하고 VS에 따른 V, 이것에 따른 루베가 기본적으로 나옵니다. 얘는 킬로그램이 아니고 루베. 왜? 얘도 비체적이에요. S 비체적이라고 했죠. 선형상수 이자 비체적이다. K1 더하기 K2의 곱하기 T였죠. 단위 온도당 증가되는 비체적. 얘는 표준 상태에서의 비체적. 근데 VS가 뭐길래? VS는 방호 구역의 온도가 20도, 방호 구역의 온도가 20도일 때의 비체적을 얘기하는 겁니다. 비체적. S에 대한 비체적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단위가 똑같죠. 없어지죠. 얘에 따른 방호 구역에 따른 루베 값은 살아있기 때문에 불활성 기체를 구할 때는 바로 루베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무유출과 자유유출에 대한 기본적인 정리 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앞으로 할로겐 화합물, 할론, 그 다음에 뭐 분말, 불활성 기체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이런 식이 어떻게 왜 나오는지 알아야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식 이렇게 해서 대문항, 중문항, 서문항들까지 이번 문제 준비한 거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